안녕하세요. TV 미술 유식을 TV 미술 유식 아니죠? 미술 유식을 진행하고 있는 도니 이동준이고요. 너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다. 오늘 할 거에 대해 예습. 인터넷 찬스. 그거를 꼭 녹음 시작할 때 해야 돼. 아니 시간을 주시든지. 이거 지금 할 거. 그쵸. 이거 할 거. 나도 그쵸.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아니, 하고 있는다고. 오늘 할 일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영양가 없는 프롤로그를 녹음을 하고 왔고요. 각자의 소개를 조금 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폭로를 좀 하고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재성립 한번 하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의 지분을 원하는지 얘기를 해봐. 너는 다음에 갑자기 그때 70%라 그랬잖아 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욕심 없어. 60%? 아니야,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만큼만 주는데. 4%? 어쨌든 그거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서 차근차근 이거 얘기하고. 이 4%는 아니래. 지금 원하는 게 지금 아니야, 4%. 기본 50은 된다 얘 지금. 아니, 무슨 50은 50은 도둑놈이지. 자, 어쨌든 다음에 꼭 얘기해. 예. 미리미리 얘기해. 네. 뜨기 전에 얘기해.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 뜨고 나서 아니, 나도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의상하지. 뜰 것 같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난 뒤가 영원한다니까. 괜히 뒤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해. 다시 하면 안 돼. 이거. 귀찮아. 벌써 몇 번을 다시 했어. 오케이.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늘 이랬던 것 같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다가 시작을 했었어. 근데 오늘은 일단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걸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걸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첫 회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진짜 가장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꼭 하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가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받아침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이건 당연하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너는 그걸 왜 하는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근데 내가 미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술 먹고 그럴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물어보고. 물어봤어? 술 먹을 때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린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그리고 또 하지. 맨정신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건 또 그렇지. 멍석을 깔아줘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멍석을 깔 때만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동준이가 참 이상하지만 그 미술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지 않아요. 본인은 굉장히 갖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얘기해보라 그러면 또 안 해요. 내가 미술을 좋아하지. 나는 미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이게 모르겠어. 남한테 막 나는 미술 하잖아요 막 이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냥 그 정도 느낌인 거죠. 나는 내가 미술을 하는 게 너무 재밌긴 하죠. 근데 제가 만났던 많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알리고 싶어하고 또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랬었는데, 동준이 딱히 그렇게 예술을 한다는 걸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너의 과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과거가 뭐 그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도대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 내가 어쨌든 저 고등학교 때 되게 차분한 아이였잖아. 그렇답니다. 이거 이상해지는데? 굉장히 지금 내가 대무독을 파고 있는 느낌이 전혀 그렇지 않아.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아니야. 고등학교... 내가 뭐 거짓말을 얘기하면 받아쳐 그럼 되잖아. 근데 넌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 넌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이게 정규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학생도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제가 얘기했잖아. 예술가의 정도를 걸어오셨다니까. 그게 되게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들도 있지. 정규 과정을 밟고 뭐 예고 예대를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많은 매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예술가의 이미지, 약간 괴짜스럽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은 다르고
4차원이고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만족시키는 그런 내가 동지라고 그랬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어? 자, 본인은 몰랐답니다. 아니 내가 4차원은 아니고 나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죠. 내 이야기를 해서 전혀 도움이 이런 식으로 늘 말린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데려오긴 했는데 계속 말리게 하는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아니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예술가의 말을 듣는데 예술가의 성장 배경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 저는 사실 마이크 큰 소리 났겠다. 그게 마이크 대가 상당히 저렴한 아이라 제가 조만간에 그 제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지금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는데 인문학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 책을 읽잖아요. 근데 작품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작가 분석이거든요. 왜 이거 진심이에요? 아니 그건 맞지 무슨 맞지. 기작? 그럼 작가 분석을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술을 볼 때도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도 예술가의 어떤 성격이나 생애, 뭐 살아온 배경 이런 걸 알아야지 더 그 예술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그 작품이나 그거를 볼 때 늘 작가의 성장 배경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향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봅시다. 다 까발려 봅시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어릴 적의 배경과 그건 누구나 그렇죠. 너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나의 고등학교 때 모습과 너가 생각하는 나의 고등학교는 다르죠. 근데 그 그렇죠. 다른 점을 또 이렇게 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그 게스트를 한 명 더 모시던지 해야겠네. 안 되겠다. 내가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을 더 모셔오던가 일단 너 편이 아닌 사람으로 너 편이 아닌 사람으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정말 슬픈 거는 동진이가 아는 애가 몇 명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었죠. 아니 다들 꺼려하는 아니 꺼려하진 않았지. 내가 조용히 있었던 거지. 꺼려하다니요. 아니 꺼려하다니까 이상하잖아. 두 가지 아니야. 쎄거나 찐따였거나. 아니야 왜? 나는 정말 조용했던 사람이었어. 그치, 조용했지. 나는 늘 피곤했거든. 밤에 무슨 짓을 하는? 늘 잠을 자야 했어. 나는. 선생님들 다 쟤는 뭘 하길래 저렇게?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나랑 함께 자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른 분들은 다 자는 거 보면 납득이 되는 분들이었고. 왜? 근데 너는 쟤는 왜 자지? 내가 뭐 쟤는 뭔데 자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수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예술 관련된 콘텐츠만 들으실 분들은 앞에 10분은 그냥 잘라먹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원래 근데 이게 노화리 들어가고 근황도 들어가고 해야 콘텐츠의 다양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좀 연관이 없는 건가? 근데 그거 너무 미술 얘기만 하면 딱딱하잖아. 근데 우린 미술 얘기를 너무 안 했어. 빨리 아니, 하자.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첫 해하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제 쭉 할 거라니까. 근데 원래 이 순수 미술은 무엇인가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쉽게 내려지는 질문이기도 한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생각하는 순수 미술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미술이라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 이건 나의 미술이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순수 미술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작가의 노력 그런 부분들도 작품 안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이랑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 되게 말도 안 되는 추상화 같은 거 하면은 되게 비싼 가격을 받잖아요. 점 하나 그려놓고 점 2개 그려놓고.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점 하나 그려놓고 점 2개 그려놓은 거랑의 차이점은 이 사람은 80년 동안 그 점을 찍기 위해서 미술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공부해 왔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미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적인 가치랑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미술을 보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미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꼭 좋은 미술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리고 좋은 미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미술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미술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미술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봐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순수 미술이라는 거나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란 무엇이고 나쁜 것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등의 생각을 조금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저 책, 근데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원래 미술이라 하면 음,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끊지 않고 계속 말해서 제가 들어갈 타이밍을 약간 놓쳤는데, 음, 원래 미술이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니 씨는 이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행위 예술하고는 또 미술이랑은 좀 다른 분야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미술이라고 딱 했을 때 음, 그림을 딱 떠올리는 이유가 시간이라는 그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술을 한 사람,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술을 한 사람이 점 하나를 그렸을 때 그게 더 가치 있는 미술처럼 보인다고,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라는 미술의 매체가 약간 미술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매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라고 하면 그림이라고 딱 떠오르는 게 그 시간적인 배경이 엄청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거를 꼭 그림으로만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화가분들 중에는 이게 굉장히 그게 위험한 발언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만을 오직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현대 미술적인 조금 시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미술가라고 안 하고 현대 미술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미술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잉이나 이런 건 하는데 작품으로 그림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내가 그림을 그려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거를 절대 페인팅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매체라고 할 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사진을 찍어서 내놓고는 그거를 페인팅이라고 얘기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라는 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라는 거.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단어나 명명은 중요하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않죠. 점점 현대에 들어올수록 이 매체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게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책이나 이런 데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몇 개를 가져와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얘기를 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가벼운 게 아이웨이웨이라고 중국의 미술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읽기는 너무 조금 어색해서 한글로 번역한 거를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미술은 생각, 판단, 표현, 그리고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미술이라는 걸 정말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 마지막에 소통이라 그러고 처음에 생각, 판단,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미술가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부분들이에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작품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그렇죠. 그걸 구현해내고 음, 그걸 통해서 그 네, 관객과 소통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표현을 함으로써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 내놓음으로써 소통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간단하게 미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미술이 이제 좋은 미술, 나쁜 미술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도니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게 좋고 나쁨을 꼭 가려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은 그렇죠, 말인데, 그렇죠. 좋고 나쁨을 구분한다, 뭐 선호, 불호를 구분한다는 게
의미 없는 일일 수는 있는데 그걸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이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좋고 나쁜 거는 확실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미술 스타일이 있고 음, 좋아하는 성향에, 그러니까 취향이죠, 취향.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미술, 나쁜 미술은 없지만 음. 불호의 그죠. 개념은 호불호가 있다.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역시 좋은 말씀. 어휘력이 남다르네. 아니, 아니 저는 머리 관-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약간 여유인데 지금 이렇게 머리 제가 쓸어내리면서 파마를 처음 해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약간 이쪽도 좀 넘겨야 될 것 같아 지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관객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는 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자기한테 감동적이고 좋은 미술은 자기 자식이 자기를 그려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만큼 자기한테 좋은 미술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취향이죠. 그건 완전 지극히 개인적인 그죠. 취향인 것 같긴 그죠.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만약에 감동을 주거나 이러는 거로서 그 뭐라 그러죠? 좋은 미술이나 나쁜 미술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 나를 그려줬을 때, 아니면 나를 위해 뭔가를 처음으로 해줬을 때 가져온 그런 그림만큼 나한테 감동을 주는 미술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동준 씨는 본인한테 그 감동을 주는 미술이 가장 좋은 미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장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데, 가장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음, 나한테, 사람들한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감명을 줄 것인가, 음, 인상을 줄 것인가.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미술이 어떤 것이냐고 좀 물어본다면은 기억에 남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 남아서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느낌의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미술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이게 충격 미술의 일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충격 미술이라는 게 그냥 정말 충격을 줌으로써, 네.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정말 막 혐오스럽고 이런 거. 변기. 네, 막 변기는 충격 미술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거 말고 막 그 막 사람 잘라가지고 붙이고 막 이런 아. 작품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충격 미술의 일종이라 가지고 정말 그냥 그 뭐죠? 임프레션을 준다 그러나요? 그냥 정말 딱 인상을 줘버려 가지고 인상적으로 만들어서 기억에 남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그냥 정말 그냥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그런 미술의 일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작가는 그런 충격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감명 깊은 그런 뭔가 인상에 남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되어서 그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는 그런 작품이 됐을 때, 저는 그게 이제 미술적인 역사의 가치가 남는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도니 씨는 동진 씨는 그 전시회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시회를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전시를 딱히 막 제대로 지금 기획을 하지 않는 게, 사실 이 라디오 방송을 만든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관객이 먼저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라디오를 하는 목적이랑 그죠, 그런 연관이 거죠. 있는 내 거죠.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을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라디오의 모든 목적이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말 내가 미술 정말 시작한 지 6개월 차인가 이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국에 갔던 사람인데, 겉멋. 겉멋이라니. 그냥 그 시각적으로 예쁜 거를 늘 좋아해서, 저는 약간 시각적으로 예쁜 거, 그런 거를 늘 좋아했었고, 그래가지고 패션 디자인을 하고 원래 그러니까 장사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 겉멋. 네, 그렇습니다. 겉멋이 아니라 거치장을 좋아. 이게 똑같잖아. 아, 네. 남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친구는 뭐 나도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었어 그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중학생 영단어를 외우고 그때는 유학을 준비해야 됐으니까요. 중학생 영단어 아닙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영단어는 외웠습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준비할 때 영어가 많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오래됐다 진짜. 저도 제가 졸업을 했다는 거는 가끔 믿겨지지가 않아요. 나도 가끔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영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잖아요. 내가 그냥 그 영어를 알아듣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때가 많아. 어쨌든 자, 어쨌든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니 씨가 지금 이 라디오를 왜 하는지 관객이 먼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 미술품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그쵸 그쵸. 와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음. 하고 싶어서 이 라디오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듣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 근데 왜 했어? 이거 어? 모른다며 사람들이. 사람들 근데 거진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진행하면서. 아니 이제 이걸 새로운 분들은 모르시겠죠.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다가 이게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보면은 라디오 회차들이 늘 다른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싶기도 신기한 했는데 건지 아니면 우리 라디오의 한계인 건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근데 확실히 옛날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내가 확실히 독서량이나 이런 게 확실히 많이 늘었다는 그런 조금 자신감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죠. 그쵸. 책 근데 몇 권 읽었다고. 아니, 지금 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계속 책을 열심히 항상 보고 있고. 발전해야 돼요,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변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도 오자마자 그 옛날 7, 80년대에 만들어졌던 한국 고전 미술 고서들을 잠시만 내가 이렇게 네할 말 해. 오자마자 그 한국에서 7, 80년대에 써졌던 미술에 대한 책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것들 읽으면서 내가 참 어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정말 미술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시각이 정말 옛날부터 존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역시 미술은 늘 어려운 거라서 어떤 미술을 얘기하는 그냥 어휘력만 늘려가지 않는 거라는 회의감이 가끔 몰려오기도 해요. 읽다 보면은. 근데 그래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근데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책을 읽고 남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더 음. 중요하고. 그래서 에세이를 열심히 써보고 그러고 그렇죠. 있습니다. 생각 정리를 해야지. 상당히 역시 그 말투가 약간 조언을 되게 잘하는 그런 말투긴 해. 약간 약정수 말투. 되게 시작이 돼.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선배님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지. 어쨌든 네. 제 얘기를 좀 더 저도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하려던 얘기기도 했고, 저는 이 라디오를 왜 하냐? 그런 거 하고 싶었구나. 아니 네가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 근데 진짜 서로 소통 없이 진짜 한다. 아니야, 이건 얘기했어. 네가 기억을 그래. 못해서 그래. 많이 취했어. 너도 내 거 많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래. 둘 다 취해서. 자 시작하세요.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창 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그 논문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영국에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맨날 이제 친구야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술 먹자 해도 10번 부르면 한 번 나옵니다. 그럼 9번은 뭘 하냐? 아까 말했듯이 책 읽고 이런 어떤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작업실을 만든다거나 굉장히 건설적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하라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취업 준비하고 학교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심지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한테 점수 잘 따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외우라는 거 외우고 교수님들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보고 뭔가 내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라디오를 하면서 어떤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기, 남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고 싶은 만큼 생각해보고 또 의견도 대립해보고 또 부딪혀도 보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계속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능동적으로 한번 얘가 살아보려고. 요즘에 약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다운 기류에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취업 그런 거지. 전까지는 이 컨셉입니다. 약간 요즘 이렇게 자꾸 다운 기류에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원래 이런 애가 아니고요. 예. 원래 잘 놀아요. 원래 상당히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 말을 말자. 이런 컨셉은 아닌데 얘가 요즘 이런 애. 짜증나 좀.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항상 밝니? 사람은 너- 원래 우울한 존재. 얘도 지금 너 이거 지금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 아니지? 괜히 마스크 쓰고 나온 게 이거 좀. 이따 뺨 몇 대 맞자. 그래서 아이웨이에 정의에는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겠어. 안 되겠어. 나 오글거려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 라디오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고. 이거 우리만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남들은 뭐. 이게 너가 지금 다운기를 타가지고 그래. 어쨌든 네. 뭐 얘기하던지 까먹었잖아. 중국 예술가. 중국 예술가. 뭐 중국 예술가 뭐 얘기하셨는지도 까먹었겠더라. 미술가는 생각. 예술은 예술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판단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미술은 이 사람은 딱 이렇게 했어요. 미술은 생각, 판단, 표현 그리고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이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관객한테 내놓는 이런 그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딱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정말 그냥 순수 미술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순수미, 그러니까 순수한 미의 구현을 위해서, 되게 어렵네. 순수미의 구현을 위한 예술적인 동기에 의하여 창조된 미술. 이게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정말 딱 그냥 아이웨이웨이가 간단하게 말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술은 정말 생각, 판단, 표현 그리고 소통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뭐라 그러죠? 미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가 근데 이름이 하여튼 되게 웃겨요. 스테니츠와스키 뭐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술은 그냥 고정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냥 그런 거. 근데 확실히 근데 현대 미술에 들어오면서 정말 예술이 어떻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기운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파인아트가 순수 미술이 영어는 파인아트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파이브 아트라는 말이랑 동의어로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파이브 아트라는 말이 파인아트랑 동의어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건축, 조형, 음악, 시, 그림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가지 미술만 순수한 미술이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근데 파인아트라는 말 자체가 1700년대인가 처음으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인아트라는 말이 약간 그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좀 찾아온 1700년대 180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부르주아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좀 빠른가 그거보다? 좀 빠르죠? 네. 훨씬 빠르죠? 네네. 하여튼 세상이 좀 변화가 그때 뭐, 네, 약간 이제 시작이 좀 이렇게 기미가 보이는 약간 그런 시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때 가장 큰 변화는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이후에 생긴 일은 산업혁명이 제일 크지. 그죠. 근데 그때 사람의 1800년 양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니까 딱 그때쯤에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이제 귀족 계급이나 소수 계층 외에 좀 다양한 계층,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 때부터 이 단어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술을 접할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지. 딱 그거야. 맞아. 진짜 대단한데? 엄청난데? 그래 내가 그것도 사람이 참 정말 괜찮아. 아니 사람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정적을 이렇게 오래 끌고 아니 가지 마. 네가 알아서 편집해줘. 됐다. 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미술을 못해. 그러니까 야,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난 진짜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뭐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잘못. 자 다시. 자 사람이 나 이거 편집 안 할 건데 이렇게? 배가 고프면
미술을 못 봐. 할 수는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맞는 말입니다.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단 배가 고프면 생각을 못 합니다. 맞아요. 당장 앞에 먹고 살 게 걱정인데 그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제가 맨 처음에 정말 순수 미술을 시작하고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처음으로 제가 내걸었던 주제가 미술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말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미친 그거였죠. 미친 주제였는데 정말 그냥 당찬 거였죠. 근데 그 미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그 막 원시 시대까지 내려간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결론 내린 게 비슷한 결론을 내렸었어요. 뭐라죠? 그때 뭐라 그랬더라? 잉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술을 하게끔 시작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거는 동의. 저는 그렇게 해가 결론을 그 내렸었거든요. 잉여 시간이라 하면 이것도 약간 단어의 장난이긴 한데 약간 유흥의 개념, 유희의 개념이 좀 그런 거 말고 들어가잖아요. 그쪽 말고 그 잉여 시간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여가. 그러니까 여가 그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유흥이래. 사람이 뭔가 그 왜 재단에 올릴 때 뭔가를 조각해가지고 올리고 원시시대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내가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먹고 나서 사냥을 다 끝마치고 그리고 나서도 쉴 시간이 있을 때나 가능할 것이다. 근데 저도 지금 원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음. 잠깐 또 생각해 보니까 원래 최초의 미술은 근데 종교 미술 아니에요? 근데 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최초의 미술은 지금 미술의 진짜 최초라고 보는 거는 저 마르코 벽화였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시시대 사람들이 그 동굴 벽에다가 그려놓은 사냥하는 그림? 그게 근데 그것도 이제 사냥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기원하는 거. 전 음. 염원을 네. 담아서 근데 그게 저는 잉여 시간이 있을 때 가능했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하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정말 아니 저는 어떻게 고고학까지 들어가는 느낌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런 원시 시대 제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된 이후로 이제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의 모든 온갖 잡지식을 다 합쳐서 이제 메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존의 욕구, 이런 1차적인 욕구.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막 이렇게 막 그래 쭉 해봐요 일단.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1차적 욕구는 그런 의식주에 대한 어떤 배고픔 이런 거. 2차적 싹 욕구는 생략하고 요점만 얘기해봐. 나 이렇게 막 모모의 5대 욕구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되게 어려운 말 하는 거 안 좋아해.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싫어. 상당히 싫어해. 오케이. 우리 이 미술 사람이 이유식이잖아. 미술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욕구의 최종 단계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도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나머지 욕구가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미술을 못 한다. 그래, 못 근데 본다. 못 결론은 한다가 우리 아니지. 지금 똑같아. 그치 못 본다. 소통도 배가 차야지 한다. 근데 그 자아 실현이라는 부분이 미술을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아니 나는 배고파도 미술은 할 수 있어. 보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것도 좀 다시 얘기하면 되게 논란거리가 되겠다.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배가 안 고픈데 그 배 안 고픔의 퀄리티가 있어. 그러니까 배는 채울 수 있어. 이러나 저러나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배는 채울 수 있는데 그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배 채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만족스럽지 않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내 스스로 자각을 못해. 내 상태를. 항상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으면 좋은 거고 더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그거보다 늘 매일 똑같은 걸 먹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매일 똑같은 걸 먹어도 남들도 매일 똑같은 걸 먹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른 걸 먹는데 나는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주로 예술가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먹기 살기 힘들긴 하니까요. 그렇죠. 소득적인 부분으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또 늘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너 그래서 끝내야 되는구나. 야 우리 좀 반도 얘기 못했는데. 그러게 다음에 1회로 나눠서 하지 뭐. 아니면 이따 나 수업 갔다 와서 하든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할까? 나쁘지 않아서 그냥. 뭐야 그럼 지금 끝내야 돼? 아니 마무리 잘 해. 아니야 마무리할 아직 반도 얘기 안 했어. 아, 그래? 야 지금 내가 4개를 가져왔거든. 음. 근데 그 중에 한 명 얘기한 거야. 아 그래? 어. 여기서 1부를 끊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음에 이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합시다. 오케이. 얘가 왜냐면 저희가 밥 먹고 수다 떨다가 저 분명 1시에 만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녹음 시작을 3시 반에 했나? 우리가 만나면 항상 이래. 뭐 밥 하는 건 먹고 없는데 굉장히 하는 거 소비적인 없- 네. 존재야. 서로에게. 시간을 굉장히 소비 많이 하고 분명히 그냥 짬뽕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사와가지고 잠깐 앉아 있었던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잠깐 너무 배가 불러서 못하겠어 이러고 있었던 것도 좀 있었고. 끝냅시다. 네, 어쨌든 2부에서 아니 2부랬나 하여튼 이거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 이 다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웨이 다음으로 내가 다른 부분을 이미 다른 부분 하나 했어. 스테니츠와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조금 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겠지만 네, 이런 게 또 재미가 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참. 네. 근데 말을 너무 어렵게 해 우리.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하여튼 근데 회차로는 이어서 가는 거로 똑같이 가니까요. 듣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우리가 끊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안녕.